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월 을목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월은 경금과 임수 그리고 무토가 지장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금과 임수 이 두 개의 동향을 신금에서는 잘 살펴야 됩니다. 이제 지장간에서는 무토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저처럼 상리학을 공부하신 분은 무토를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삼추을목인데요. 삼추을목, 신유술월의 을목, 금신사령이라. 금이 당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죠. 삼추의 을목 중에서도 신금이 있고, 신금도 삼추가 되고, 유금도 삼추가 됩니다. 근데 유금은 오로지 금이지만 신금은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만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임수도 같이 있구나. 그래서 삼추의 을목은 금신이 사령을 하기 때문에 선병후계라.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9월 전용 개수. 이제 9월에는 오로지 개수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제 9월은 술월입니다. 술월에 왜 개수를 쓰는가? 술토는 조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땅이죠. 그래서 조가 되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만 이제 공이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건데 꺼린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꺼리기. 병남무토의 병야라. 두려워하는데 병화가 무토를 따뜻하게 해서 하는 것이 병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술월에는 병화를 쓰지 않는다. 병화가 병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에서 술을 보충을 해줄 경우 천간에 병화가 뜨게 되면 그렇게 뭐 나쁜 명이 아닙니다. 조우라는 측면이 해결됐다는 가정하에 7월지목 경금승령이라. 7월의 을목은 경금이 승령한다. 7월에 신이니까 이제 신중에 경금이 있다는 얘기죠. 월지에. 그래서 수정어 을매라. 좀 어려운 한자네요. 처음 본 한자인데 즘내 간 을란합 지금이라. 이게 어조사로 쓰이는 건데 즘내라는 것이 이제 뭐 어찌하여 뭐 하겠는가 뭐 그런 뜻입니다. 신월의 을목은 경금이 속의 지장간의 승령 숨어 있는데 경금이 비록 수정어 을매 경금이 비록 을목하고 이제 암합돼 있죠. 을경 암합인데 이걸 뭐 정을 주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뒤를 먼저 봐야 돼요. 즘내 간을 난합 지금이라. 을목이 어렵다. 난하다는 얘기인데 합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지에 있는 금. 그러니까 을경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경금이 을목에게 정을 준다고 하나 합이 어렵다. 왜냐하면 신금은 금이 훨씬 강한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강하기 때문에 을경합이 합이 되지만 그 정을 주기가 어렵다. 이게 상당히 패러독스라고 하나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주에서 합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일간이 좀 비등한 상태에서 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을목과 경금의 힘의 크기를 잘 봐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근데 일방적으로 경금이 강하게 되면 을목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합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 주견경다. 주에서 경금을 많이 보게 되면 을난수제라. 을목은 난수라는 것은 이제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을목은 난수제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경금으로부터 그 정을 받기가 어렵다. 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병투관이라 병화가 투관되게 되면 가사출매금이라. 또한 여기에 사화가 투출되어 있게 되면 매금이 된다. 이게 조금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병화가 천간에 투관돼 있고 거기에 사출매금, 사화가 투출이 돼서 매금이 된다. 차격 가운 가갑이나 이럴 경우에는 과갑을 한다. 장운급제한다는 얘기인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서
사화는 이제 병화의 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매금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사화와 신금, 사화와 신금에서 그럼 신금이 매금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아닙니다. 사화와 신금 매금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화 속에는 지장간에 이제 무토가 숨어 있죠. 그래서 무토가 장간에 숨어 있는데 사신의 구조에서는 매금이 아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죠. 근데 그래서 이 구조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사화에서 투출된 무토가 있을 경우에는 매금이 되지만 그것도 천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유기토, 이제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경우 가병, 거기에 병화까지 있다. 역시 상명이다. 그러면 뭐 을목이 기토가 있고 병화까지 있다. 이럴 경우에 상명이란 얘기인데 신월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명. 뭐 괜찮은 꼭 뭐 제가 봤을 때는 기토가 좀 그러긴 하지만 병화가 이제 이런 게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런 구조와 을과 병과 기, 요 구조에 있어서 누가 상명인가? 이거는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적용시키기는 어렵고 구조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역시 뭐 병화는 좋은 거 짭니다. 7월 희 기토 유형이라 7월에는 기토를 용신으로 쓰는 것이 기쁘다. 기토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혹 불견 병계, 혹 병화와 개수를 보지 않는다면 기토 필 불가소. 기토는 반드시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토가 조금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이 괜찮다는 얘기고 차즉 이화유처라. 이 화이처, 토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토가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기토가 자식이 되고 기토를 생해주는 화는 처로 보는 관법입니다.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혹, 개투, 혹, 이제 개수가 신월에 개수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 개수가 이제 편인인데, 개수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 병장, 경소, 병화는 장간에 있고, 경금이 적을 경우, 좀 약하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차, 불용기, 이럴 경우에는 또 기토를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토는 병화와 경금이 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뭐 개수를 극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읽어보겠습니다. 가허 공발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산흥공상에서 그 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벼슬은 이룰 수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무병, 병화가 없게 되면 무병 육의 투자.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투관되어 있는 경우 불실, 도필문호. 도필문호라는 것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도필문호라는 게 이제 좀 낮은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연필을 깎아서 이제 도필이라는 게 칼도자 연필필자인데 연필을 좀 이렇게 깎아서 관료가 얘기하게 되면 글을 적는 학업 관리를 얘기합니다. 이 도필이라는 게 낮은 관리를 상징하는 말인데 지금으로 치면 속기사 정도라고 할까요? 하여튼 불실 도필문호라 그래서 낮은 관리가 된다. 요 지하 경달아 지하에 경금이 많게 되면 개우장자 또한 개수가 장간에 숨어 있다는 얘기죠. 투출하지 않고 무, 병기, 신 이럴 경우에 병화기토가 없다. 두 개의 신이 없게 되면 평상인물이라 평범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생 진시라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진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경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위 종화라 이럴 경우는 종화가 된다. 종합격, 합격을 얘기하는 건데 합격은 이제 을경 합격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도리어 반주부기 도리어 부하게 된다. 근데 이 구절은 뭐 저도 제가 한 1년 전인가 좀 상담한 분의 사주가 기억이 나는데 이 사주 보니까 이것도 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합파가 좀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을목이 경진하고 합을 하게 되면 부기하다. 좀 부기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사주가 평상인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범
화합격, 개의, 소생지, 신이용이요. 화금자, 무이용신, 특기 병정, 단련 파격이다. 무릇 화합격이죠. 이제 그 결경 합합격을 얘기하게 되는데, 합합격 모두는 소생지, 신이용이요. 이제 소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오행이 생긴 걸 얘기하는데, 을경 합파가 돼서 이제 그 뭐 경이 되는 걸 얘기하는 나오네요. 화금자, 이제 경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그 구절인데 화금자, 무이용신, 이렇게 금이 되게면 무토를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토가 토생금으로 돼서 그럴까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무이용신, 무토를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을목이 이제 경금이 이렇게 돼 있죠. 경금, 을목, 빵빵, 그리고 이제 밑에가 진시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신금이죠. 신금이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천간에 무토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토는 금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우리 상리학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도를 흙으로 덮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라면 이 구절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특, 기, 병정, 단련, 파격. 이럴 경우에 이제 뭐 기한다는 얘기인데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병정화가 단련시킨다. 무엇을? 금을. 극을 한다는 얘기죠. 단련, 파격이라고 그러는데 병정화가 나타나서 이럴 경우에 경금과 신금을 단련시켜버린다. 녹여버린다. 하게 되면 오히려 합합격이 깨지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보는 겁니다. 종화자, 이화유처라, 토이자. 종하는 사람들은 토가 자식이 되고 토를 생해주는 화는 철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럴 경우에도 무토가 용신으로 보게 되면 이 해석이 맞습니다. 기여, 이금유처. 기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이금이처, 금으로서 철을 삼는다. 그러면 이제 금생수니까 수가 자식이 되겠습니다. 처필현미라. 그 처는 반드시 현명하고 아름답다. 이수이자. 여기 나오네요. 이제 물이 곧 저기 자식이 된다. 자필극초라. 자필극초라. 자식이 이제 반드시 극초한다. 단기 형충이요. 단 형충을 꺼려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운명이 이제 그렇듯이 사주에서는 형충을 꺼려하게 되는데 자녀는 반드시 극초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불초소생이라는 말 하죠. 자녀는 반드시 극초하다. 이게 약간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얘기할 때도 극초를 쓰게 되는데 불초하다는 얘기인 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춘 말인데 단기 형충, 형충만 되지 않으면 자녀는 반드시 이제 극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현명하다, 뭐 능력 있다, 뭐 그 정도의 해석 같은데 좀 은유적인 표현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범명 개연이라. 무릇 명은 다 이러한 까닭이다. 불특 차여라.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근데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건 없고 다만 을경합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신금과 을목의 조합. 금공목으로 지금 아주 두들겨 맞고 있죠.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 이럴 경우에 화가 있든가 아니면 토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금의 성질이 순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를 용신으로 볼 수도 있고요. 화가 있으면 화를 용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를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관법에 있어서는 이게 맞아요. 추울 봉금이라. 가을에 을목이 금을 만나게 되면 비빈즉주여라.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추생 을목 기근고라. 가을생의 을목은 기한다. 꺼리한다는 얘기죠. 근고 뿌리가 마르는 것을 꺼린다. 특히 이제 수월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6월이나 수월 정도. 왜냐하면 신월은 이 속에 경금과 임수가 있다. 그래서 물이 있게 되면 나무는 고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이상으로 해서 벌써 또 원문에 대한 해석이 금방 끝났네요. 되게 길어 보였는데 하다 보니까 또 끝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기초만 한번 할 생각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궁통보감을 가지고 실전통변은 말 그대로 요사주가 딱 그냥 오게 되면 이걸 말로 영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격국이 어때서 뭐 정관이 떠서 뭐 정관격인데 뭐 정관이 재를 극하고 있으니, 아니네요. 정관이 비경겁을 다스리는 형국이니 뭐 어쩌다 이렇게 손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늘 말이다. 가을금은, 가을의 을목은 전부 다 자란 나무다. 다 자란 나무기 때문에 천간의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나무가 다 자랐으면 이제 쓰임이 돼야 되죠. 쓰임이 돼야 되는데 그 쓰임이 바로 뭐냐, 천명이다. 무엇을 해야 되는 사주인지를 좀 잡아내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부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통보감에 부유한 승리, 승려가 부하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승려는 좀 부자가 되면 안 되죠. 지금은 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발하겠지만, 승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뭐 스님팔자, 그 다음에 종교인 사주 이런 걸 이제 역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걸 뭐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짜 종교인 된 사주는 따로 있어요. 진정한 종교인이, 어떤 사주가 진정한 종교인인가. 사주 내에서 남편, 부인 뭐 이런 거 없어야죠, 당연히.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무슨 이게 종교인입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옛날적인 관법인데, 그리고 또 돈이 없어야 돼요, 사주에서. 돈이 있는데 무슨 그런 사람이 파괴를 하지, 나중에 반드시 파괴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인 사주라고 봤을 때는 직업도 없어야 되고, 돈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집도 없어야 되고, 이게 사주에서 완전 깨진 사주들, 이게 진정한 종교인 사주거든요. 네. 어쨌거나 해서 뭐 부승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을목이 다 자랐다. 근데 그 뿌리가 강하죠. 묘신으로 지금 암합되어 있는데, 이게 남자 사주니까 뭐 좀 저기 하긴 하지만, 부승, 차, 경황, 무병지고라. 승려가 부유하게 됐는데, 이 연고가 무엇인가? 경금이 왕하고 병화가 없는 연고라. 그러면 뭐 병화가 있고 경금이 없다면 부유한 사주가 아닌가요? 좀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을에는 이 경금은 열매로도 봅니다. 그래서 다 자란 열매죠. 그래서 사주가 이게 모양새가 괜찮은 사주, 이 사주가. 그리고 정화도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부승이라고 그랬네요. 을목이 정화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태운다. 그래서 종교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을목, 간목, 경금은 신월이죠. 신월 중에 경금, 열매 형상을 갖기 때문에 사주가 모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지지에 어느 오행이 강할 때 그 오행을 다스려주는 다른 글자가 있게 되면 사주가 맑아집니다. 이 사주가 대표적인 사주죠. 그래서 오화도 좋은 사주고, 신월이라는 계절도 나쁘지 않고, 묘목에 축토를 깔고 있으니 뭐 말만 하면 돈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좋은 사주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 사주는 이제 같은 신월의 을목인데 경금이 떠 있죠. 그래서 가을의 경금은 괜찮아요. 신월이나 6월은 열매기 때문에. 지현, 차화격, 처현자초라. 뭐 처는 현명하고 자식은 초하다, 뭐 그 얘기인데, 처복과 자식복이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주는 왜 처가 현명할까요? 근데 이 사주는 가을에 을목이 축토라는 땅에 지금 뿌리를 받고 있죠, 사주가. 그러면 현명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바로 사주에서 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인의 역할하는 그런 그릇을 봤을 경우, 이제 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주에서 금은 근본적으로 목을 칩니다. 두들겨 때리는 거죠. 뭐 경금도 때리고 신금도 때리는데 경금은 합을 이루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럴 경우 토가 있게 되면 금을 순환시킨다.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가 현명한 거예요. 이 사주는. 처복이 좋은 사주죠. 어떻게 보면 없어요. 이 사주는. 근데 이제 처의 역할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높은 산이 2개나 있어가지고 을목이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재가 관한테가 있는 사주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밀어준 사주인데 재가 관한테 간다. 뭐 관인 상생 구조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사주는. 근데 재가 관으로 가게 되면 뭐랄까요? 조금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의 구조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할 사주인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사주인지를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 이 사주에서 역시 좋은 것은 오화는 참 좋은 글자들입니다. 이런 게. 오화가 참 좋죠. 아주. 네. 그리고 시의 인목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인이라고 하는 을목이 높은 산에 돈이 산으로 되어 있죠. 사주가. 거기에 지지가 비겁이 있기 때문에 운에 있어서 세운의 해석을 잘해줘야만이 재물에 대한 손상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신월 을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